준비 춤춰야 돼. 사람들 여기 도로 한복판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모터잡입니다. 같이 나와주신 게스트 두카티 본점 맛집. 안녕하세요, 두카티 코리아 영업부 윤지웅 팩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입구에서 팩맨님을 찾아주세요. 딸랑딸랑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사람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은 두카티에서 1년 전부터 출시하고 있는 데저트 X라고 해서, 먼저 알려드릴 게 1990년도에 올리올리라는 다카르 랠리 선수가 대회를 3번 정도 휩쓴 90년도에 정말 끝발을 날렸던 그 사람을 위해서 카지바 그룹에 인수됐을 때 엘리펀트라는 모델로 944 엔진을 가지고 출시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추억을 이렇게 되새김질해서 937 엔진을 갖다가 우리가 타기 좋은, 이게 좀 장르가 좀 애매하긴 해요. CC가 있어서 멀티 투어러로 봐야 되는지 미들로 네. 보통은 나눠지고 있습니다. 미들급에는 라이벌이 노든, 가격대로 봤을 때도 아프리카 트윈도 들어오더라고요. KTM 당연히 있고 890. 그러면은 GS를 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가벼운 걸 타기에는 제 덩치가 좀 크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네요. 맞습니다. 맞답니다. 맞습니다. 예, 맞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바이크로입니다. 요거 좀 깎아주시면 안 아, 될까요? 근데 고객님 곤란합니다. 깎아주세요. 잠깐만요. 깎아주시라니까 10만 원만 깎아줘. 카운터에 목표물 하나 체크. 감사합니다. 땡큐. 언더커버 라이트. 내가 많이 바라는 거 아니잖아, 이 정도면. 40만 원에 10만 원이라고 내가 많이 바라는 거 아니잖아, 알잖아. 안 돼? 5만 원. 5만 원 해줘야. 5만 원? 5만 원? 이게 오픈마켓의 매력 아니겠나? 정품시장이 왜 살아남았나? Nuclear launch detected. 그래, 그냥 제 값에 사도록 하겠네. 응? 웬일이래? 별일이네. 상황 종료. 라이트. 이거 이 청년들은 간단하구만. 바이크로. 시작. 여보세요? 백미러 맞추고, 오케이. 안전운전. 잘 나가네요. 이야, 역시 937 엔진은 중산타예요, 중성타. 와, 뭐 이거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싸우는 거예요, 트럭이랑. 자, 엔단. 엔단이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다시 넣어봐야지. 에어를 대고 나서 이게 봐야 되는 겁니다. 스탠딩은 아주 뭐 편하다. 무게중심 잘 잡혀 있습니다. 엔단 또 슬슬 잘 들어가네. 에어를 내니까. 오케이, 갑니다. 이 차체가 끌바할 때도 살짝 가벼운 느낌은 있었는데, 허스크바나 901보다 20km 가까이 더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그런데도 이제 출발하면은 전혀 그런 무게가 느껴지지 않고, 가볍습니다. 진짜 가벼워요. 예. 기름을 적게 넣어서 그런가? 기름 꽉 찼네? 근데 이 정도라고? 그리고 ABS가 이제 뒤에서 이제 드르륵 걸렸는데, 이 몸으로 전달하는 이게 ABS가 걸려서 나를 멈추게 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타는 사람한테 전달까지는 하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서스 세팅입니다. 도대체 뭐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야 이거. 재밌네. 앞에 차가 천천히 가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점이 킥시프트를 이렇게 딱딱 넣고 내려도 이게 슬리퍼 클러치가 되게 잘 먹어줘가지고 이게 탁 올리면 턱턱 하면서 뭔가 그런 반동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코너 타면서도 딱딱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서스가 되게 딥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뭔가 그런 안정감을 줘요. 예. 그렇지만 이제 와인딩이나 좀 깊은 코너, 갑작스러운 코너링에서는 아무래도 21인치 프론트 휠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이어서 그런 온로드에서 그런 민첩성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네요. 예, 그냥 고만고만하게 부드럽게 누워줍니다. 라이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이 좋고 아쉬운지 이제 디테일을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자고요. 네. 사람이 지나가셔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느낌도 그렇고 예전에 그 북고풍을 가지고 그대로 레트로로 만들어버린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너무 두카티스럽지 않고 예. 구형 아프리카 트윈 그때 감성 그대로 좀 예. 올드스쿨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앞부분은 이런 느낌이라서 다카르 랠리가 막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그때 당시의 그 디자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안개등 옵션인가요 혹시? 옵션입니다. 엔진 가든 포크 슬라이드 이런 부분은 다 옵션입니다. 너클 가드만 기본으로 이제 장착이 되어지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오프로드 패키지로 바꾸게 되면은 네. 하드한 걸로 교체가 되는. 브렘보는 M50 더블 디스크 채용인데 근데 사실 멀티 장르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온로드 애들은 이게 짧아가지고 잡는 순간에 압력을 주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버텨주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쑥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밀린다라는 느낌. 예, 살짝 그럴 수 밀리는. 있죠. 예, 근데 GS도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위 등급 브레이크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고 가야바 서스 앞뒤로 다 들어가 있고 조절식 다 되죠. 네, 그리고 조절식 때. 댐퍼가 순정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럼요. 2,700에나 받는데 들어가야죠. 작년 가격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입맛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TFT 계기판 자체가 세로 형태로 매력 있죠. 전면부 어퍼카울에서 느껴볼 수 있었듯이 예전에 복고풍 레트로잖아요. 얘만 또 갑자기 디지털로 나오면 좀 미안해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세로로 세워가지고 예전에 그 다카르 랠리 달리던 그 계기판의 어떤 뉘앙스만 네. 차용해서 가져온 뭐 거예요. 예. 예전에 이제 GPS 예. 내비게이션 그런 느낌을 살려서 세로 예. 형태로. 종이로 해가지고 누적 키로수마다 종이가 아, 이렇게 본것 같아요. 쭉 내려와요. 네, 본것 그러면 같아요. 여기서 좌회전 되게 귀여워요. 아, 부드러운 와중에 되게 재밌네. 뭔가 이게 뭘까 이게? RPM을 뭐 조목조목 따져서 알려드리기보다 이게 만약에 사기통이고 파워밴드 구간이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 녀석이라면 모르겠는데 쭉 당기면 한 4,000 정도에서 진짜 자기 힘이 벌써부터 쭉 나오고 그 전에도 뭐 쓸만해요. 그런데 막 나오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꾸준하게 이제 밀어주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6층 정도에 가면은 쭉 당겨도 뭔가 그 감흥은 좀 적은데 그 밑으로는 부닥부닥하는 속된 말로 푸닥거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재밌습니다. 자, 이제 열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석타구니에서 느껴집니다. 네, 따끈따끈하네요. 오른쪽이 특히 약간 더 따끈따끈한 것 같아요. 자, 뭐 3,000 4,000 막 나오고 5,000, 6,000, 10,000.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쭉 끊임없이 밀어주는 힘이. 옵션으로 후미에 기름 탱크를 또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주파를 하고 주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21리터의 연료가 21L, 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활성화를 하게 되면 이제 맞아요. 땡겨오는 방식으로. 그 정도고 연비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막 훌륭하진 않다. 이거 회사에서 보면 서운합니다. 그래요? 아, 연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아니야. 엔진 모드가 굉장히 네. 늘어난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반갑죠. 왜냐면 네. 오프로드를 좋아하다 보니 강하게 약하게 털털털 주파를 하느냐 그런 세팅할 수 있는 보폭 네.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자, 모드는 총 6가지로 2가지는 랠리, 엔듀로 엔듀로. 모드로 이제 2가지가 나와 있고 온로드에서 스포츠, 어반, 토린, 렌. 메인 동급 이제 엔진을 같이 공유하는 모델 중에서도 이런 옵션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좀 확실히 넓은 것 같아요. ABS, TCS 당연히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네. 윌리 컨트롤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뜻은 이제 6축 IMU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윈드 스크린이 큰 역할을 해주겠냐 싶지만은 달려보니까 그렇게 바람이 들이치진 않더라고요. 살짝 운전자와 거리가 있다 보니 예. 갈라버리고 이게 각도가 네. 이렇게 넘어가나 네, 봐요. 맞습니다. 온로드에서도 그립 엄청 잘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임도길도 재미나게 달릴 수 있고 그리고 모서리가 딱 보니까 이게 튀어나와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네. 그립을 좀 만들어 줄 것 같은 장점이 좀 있겠네요. 저는 이 차량으로 이제 인도 주행만 좀 해봤는데 일단은 요 앞에 휠 아, 이 네. 21인치 휠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아, 제가 저거는 못 넘는다 네. 도전을 했을 때 네. 하고 넘어가는. 자, ABS 꺼졌고. 자, 올라옵니다. 와, 돌. 와, 대박. 뭐, 이 정도는 올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왜? 너무 괜찮으시는데요? 아닙니까? 차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돌이 많네요, 여기가. 큰 돌이. 그래서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 재밌다. 뭐, 그 기능 시험 치는 것 같아요. 굴절이 많네, 오늘.
자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 자, 네. 엄청 들어가요. 무게가 실리면 일단 팔을 뻗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손끝 마디에 거의 2마디 정도에 걸리는데 살짝 정경. 임도에 좀 더 적합할 것 같은 자세는 이 정도거든요. 약간 이 정도. 이 상태에서 스탠딩 하면은 이런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못 받아요, 팔에서. 이게 온로드를 겸하다 보니까 이런 세팅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한 요 정도 있으면은 이게 되게 재밌게 드라마틱하게 줄 수 있고 한데, 연장 킷이 나옵니다. 자세는 여기까지. 600만 원? 600만 원이 좀 더 비싸다 그러면은 확실히 랠리 경기에서 네. KTM은 네. 막강하죠. 일단은 네. WP 서스펜션 자체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서스펜션이고 맞아요. 달아보고 싶은 서스펜션인데 보완이 안 되다 보니 화이트 파우서스 진짜 리스펙입니다, 그거.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보니까 차이는 사실은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멀티류들은 시승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게 고만고만해요. 왜냐면은 엔진의 토크 성향으로 좀 맞춰놔서 레인지를 좀 넓게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다른 엔진인데도 세팅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그 맛인지 요 맛인지 휠의 구경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특히 서스가 안 좋으면 말짱꽝이야. 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서스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데 괜찮았어요. 이런 이제 미들급에서는 네. 저는 디자인으로는 데저텍스가 훨씬 더 한 수이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5월 1일 네. 어제자로 오프로드 패키지 증정으로 프로모션이 떴습니다. 언더가드, 엔진가드, 너클가드와 엔드로 패키지거든요. 약간 네.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오, 한 240에서 25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의 금액대를 증정으로. 그렇게 증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입구에서 팩맨님을 찾아주세요. 힘들었습니다. 진짜 고만고만한 녀석들은 진짜 힘들어요. 자, 지금까지 모토 잡이었고요. 백맨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그만.